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YBM 종로센터에서 토익을 가르치고 있는 이환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테스트 5를 한번 같이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fford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ffordab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afford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affor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말 여력이 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파생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ble이 붙으면 그죠? 무슨 able이 붙으면 뭐 할 수 있는 이런 형용사가 되고, 참고로 able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얘가 can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be able to에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affordable은 그래서 살 수 있는 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뭐뭐를 살 수 있는, 구매할 여력이 되는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저렴한으로, 왜냐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보통 일반인들을 위주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 그래서 affordable price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동의 언어는 reasonable이 되겠죠. 그죠? reasonable price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sonable price, 그래서 저렴한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dit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회계 감사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tax audit 그러면 tax audit 그러면 이거는 회계감사인데 세금에 대한 걸 회계감사고요. 이래서 on annual 같은 거 되게 주의하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annual audit 그러면 때는 연례 회계감사 이런 뜻고, 그냥 동사 자체로 회계감사하다라는 개념으로도, 즉 얘는 명사로 사용된 거고 그냥 동사 자체로도 우리가 그죠? 회계감사하다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케이터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신 분들은 대체로 잘 알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게 있죠. 케이터링 서비스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옆에서 봐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거 싸가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출장 뷔페라고 하죠. 출장 뷔페, 이게 맞나요? 뷔페? 예. 뷔페라 그러나요? 한글,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요 케이터는 그거의 동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플레인 많이 쓰는 범위죠. 컴플레인은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컴플레인은 뒤에 명사가 바로 오지 않고 바로 of라든지 아니면 about 뭐에 대해서 하다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진행형을 써가지고 you are, 너는 항상 always complaining, 그러면 너는 맨날 불평만 하는구나 라는 우리가 쓰기도 하죠. You are always complaining. 너는 맨날 불평만 하니? 이런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plain은 뒤에 명사가 바로 오지 않고요. 오려면 of나 about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단 우리가 complain 다음에 그다음에 he complained, 그가 불만했다.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뒤에 명사는 바로 뒤에, 즉 명사 목적어는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컴플레인하고 뒤에 대절은 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converted라는 건요, 사실 원래 converted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분사형 형용사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많이 활용이 되는 단어라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요. convert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convert A into B, 그럼 A를 B로 개조시키다 또는 바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동태로 해서 B A is 또는 A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verted into B, 그러면 A가 B로 수정되다, 변경되다고, 보통 우리가 앞으로 하면 will be converted into B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돼서 개조되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onverted는 개조하다의 PP 형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처럼 활용하긴 하는데 사실은 얘는 분사형 형용사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와서 converted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단어죠. 그죠? 디자인,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디자인이 똑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설계하다 정도 또는 설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쉬운 단어라서 여러분 다 많이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urable이라는 단어, 우리가 duracell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duracell 들어보셨나요? duracell? 오래가는 건전지. 그래서 dura라는 단어가, durable이라는 단어가요, durable이 나오죠. durable, 이게 오래가는, 지구성 있는, 그렇죠? 그때는 last long,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last는 일형식 동사로서 지속되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long은 부사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거 왜 좋을까요? 얘는 보통 우리가 장점이 되겠죠. 제품의 장점, 내구력이 있는, 오래 쓴다, 되게 장점입니다. 주로 파트 어디서, 파트 4나 파트 7에 어디서 광고 지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xclude는 제외시키다죠. 반대말은 include가 되겠네요. include
include 뭐 이거는 따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오음을 제외하다. 그래서 exclude 뒤에 명사하고 include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벽난로 이름부터가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그렇죠? fire라는 단어와 place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fireplace. 그래서 이걸 벽난로가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주로 파트 1에서 잘 나옵니다. 또는 7에서 나오죠. 1에서 나올 때는 그림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잠깐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판이 여기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벽난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불이 와글와글 올라오겠죠. 불. 그리고 보통 이제 벽난로 위쪽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쉘프라고 해서 선반들이 이렇게 하나 있죠. 그래서 선반이 이렇게 있어서 이 선반 위에 뭔가를 꼭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나무라든지 뭐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벽난로 위에 선반이 있다, 또는 선반 위에 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는 이 벽난로 주변에 뭔가 어떤 나무 이런 큰 나무라든지 놓고서 파치드 플랜트, 그래서 화분에 담긴 나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직까지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they are sitting around the fireplace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ireplace는 뭐 되게 대단한 단어는 아닌데요. 파트 1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다 해서 above라는 단어, 그렇죠? above 또는 around 뭐 주변에 모여 있다, 또는 near 부근에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7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7에서는 주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공사, 그죠? 공사의 뭐에 피드백이죠. 잘했더라. 이번에 니네가 잘 해줘서 우리가 아주 따뜻하게 잘 있다. 이런 피드백 개념에 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은요, 우리가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호스피탈리티는 이제 우리가 병원 바로 생각하는데, 물론 병원 업종도 호스피탈리티입니다만은, 호스피탈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자면 환대라는 말입니다. 환대는 뭐냐면 잘 받아들임이라는 개념이죠.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해준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호스피탈리티 에어리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라고 있는데요. 에어리어 또는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호텔, 숙박업소죠. 숙박, 호텔, 모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호텔, 모텔, 뭐 백패커스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제 호텔에 많이 나오죠. 외국 같은 경우는 호텔, 식당, 그다음 병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뭐 하는 거 우리가 접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를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 영어에서 여러분 서비스업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일자리를 구해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비스로 하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또는 호스피탈리티 에어리어라고 검색을 하셔야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더는 사다리죠. 여러분 뭐 이런 거는 너무 쉽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라서, 그렇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알아두게, 스텝 레더라는 게 있어요. 스텝 레더는 뭐냐면, 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텝 레더는 여기 있네요. 이거 잠깐 그림을 날리고요. 저장 안함. 자, 이렇게 그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 어디죠? 교보문고 이런데 식빵 가면 이렇게 되는 조그만 사다리 있죠. 사다리 같지도 않은 사다리, 이렇게 평평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높게 됐지만 요렇게 의자가 하나씩 있는 거, 그렇죠? 그림 좀 잘 이해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여기에는 좀 약간 안전장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사람 다리처럼 생겼는데, 그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의자 아시죠?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중간에 서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더 내려온 다음에 다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서가지고 뭔가를 야호 할 수 있는, 뭐 되게 이상하게 됐지만 뭐 요런 걸 우리가 스텝 레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단처럼 생긴 스텝 레더라고 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레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텝 레더 말고요, 그냥 일반 레더는 동사로 활용될 때 주로 동사와 함께 쓸 때, 그죠? lean on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lean on 또는 lean against. 그래서 어디에 기대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저기에서는 자, 그 leans on the wall, 이래서 벽에 기대에 있다, 또는 the building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버타임 되게 싫죠? 오버타임 추가 근무죠. 자, 오버타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버타임이 나오면 특히 지문에서 나올 때 오버타임 한 이유는 뭡니까? meet the deadline. 데드라인은 우리가 마감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meet은 만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렇죠? 충족시키다. 그래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오버타임 하죠.
그래서 오버타임 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페이브먼트는요, 페이브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페이브는 길을 포장하다라는 단어죠. 길을 포장하다. 자, 페이브 길을 포장. 다시 하는 거 뭡니까? 리페이브 동사 역시 마찬가지. 길을 재포장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만, 프레스는 원래 누르다죠. 압박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프레스 그러면 안으로 누르다, 익스프레스 그럼 밖으로 누르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임프레스는 안으로, 그죠? 누르기 때문에 뭐를 주는 거냐? 안에다가, 그렇죠, 감동을 주다, 이런 개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프레시브라는 단어가 있죠. 감동적인, 그죠? 영감을 주는 이런 개념으로 인스파이어는 변합니다. 임프레스는 우리가 오래가는 인상이 남는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인상적인 이런 개념 생각하시고요. 익스프레스는 주로 뒤에다가 어떤 악지를 쓰냐? 주로 감정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뭐 his 뭐였을까요? his disappointment, 그의 실망감을 나타내다, 표출하다.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밖으로 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누르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V에서 가끔 많이 나오는 게 프레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죠. 프레스 컨퍼런스는 우리가 이걸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무슨 프레스라고 했을 때 이게 언론사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셉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리셉션은 많이 들어보셨죠? 리셉션은 원래 우리가 이제 받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뭔가를 받음, 그죠? 받음, 수령.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누군가를 웰컴 하는 거죠. 그죠? 웰컴. 그래서, 우리가 환영회라고 많이 쓰고요. 이때는 가사 명사로 해서 recep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reception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는 친구가 펑션이 있죠. 펑션은 세션이랑 좀 다른데요. 우리가 펑션은 우리가 연회라고 하고요. 연회 모임. 그렇죠? 또 친한 얘랑 이제 연회라, 진짜 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뱅킷이죠. 그렇죠? 뱅킷이 진짜 연회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펑션이나 뱅킷이나 얘네들을 우리가 저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저녁 먹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formal 디너라고 표현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서로 같이 연결돼서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세션이 환영이고요. 그만두는 게 있죠. 그만두는 거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리타이어가 있고요. 리타이어가 있고 리자인이 있는데, 리타이어는 말 그대로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 그 다음에 리자인은요, 사임하는 겁니다. 사임. 둘 다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리타이어는 뒤에다가 as를 집어넣거나, 그죠? 어디로부터, 무슨로서, CEO로서의 자리를 은퇴한다, 또는 from을 쓰기도 하죠. 자리로부터 이렇게 씁니다. 리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리타이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기독교의 문화인데, 이 영어라는 게 원래 좀 기독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이 자신에게 준 임무와 해야 할 부분들을 거의 다 뭐하고 완수하고 이제는 은퇴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래서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그분들 은퇴할 때 은퇴 되게 축하해 주잖아요. 고생하셨다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자인은요, 사임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요구에 의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에서 리자인은 주로 없고요.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데 주로 마이너스 쪽에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타이어 같은 경우는 리타이어먼트라고 해가지고, 리타이어먼트 파리 정도까지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영의 반대죠. 리타이어먼트 파리는 사임을 하게 될 때, 사임을 은퇴하게 될 때 그때 해주는 걸 리타이어먼트 파리라고 합니다. 자, 리스토어는 복원시키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그죠?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will be restored by 누구, 그죠? by 뒤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 주체가 나올 수, 누구누구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를 꼭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by 그러니까 May 1st, 그러면 5월 1일까지 될 것이다. 그 전에 될 것이다. 이때 until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러면 리스토어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떤 복원이라는 것은 딱 한 방에 딱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복원 중, 우리나라 말로 복원 중 되긴 하겠지만, 이때 until을 쓰게 되면 상당히 곤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until 쓰지 마시고, 이때는 will be restored by 언제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번 복원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situation 많이 나오죠. 이것이 뭐 하는 situation인가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적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situation 어떤 위치에 놓다라는 뜻이 되고요. 보통 이제 situation이랑 함께 사용되는 얘랑 같이 이제 이
얘의 형용사 형태죠. 그래서 situated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놓여진 뭐 이렇게 말이 되게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포지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situate 할 때는 이거는 뭐 이게 뭐 무슨 상황인가? 요 개념이랑 그 다음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situated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트 1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book is situated on the table. 그래서 너무 쉽게 써지만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알아두세요. 그냥 a book is situated on the table. 그래서 a book을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reading, 그죠? reading materials are situated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거리들이 어디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숫케이스, 이거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숫케이스는 숫이란 단어와 케이스가 합쳐진 건데, 숫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숫은 우리가 뭡니까? 양복 정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장, 원래는 이게 정장 가방이에요. 그래서 정장 가방이 원래 숫케이스인데, 우리가 이제 캐리어라고 하죠. 그렇죠? 캐리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퀴 달린 그 가방을 얘기하는데, 그 캐리어는 이거는 우리 시장 바구니예요. 시장 바구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시장 갈 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는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쓰니까 캐리어라고 인정해 주긴 하죠. 캐리어도 우리가 뭘로 숫케이스라고 해 주긴 하는데 확실히 똑같은 건 아니라서 쓸 수 없겠네요. 그냥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캐리어라고 쓰시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캐리어는 그럼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캐리어는 바퀴 달린 숫케이스예요. 바퀴 달린 숫케이스. 그래서 여러분 숫케이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숫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에서 나올 때, 공항에서 숫케이스 같은 경우 분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분실 또는 파손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리포트 한다든지 이런 것, 그런 표현들이 파트 3나 4에서 나올 수 있고, 7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고요. 7은 대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수케이스 말고 자기 그 수화물, 수케이스 빼고 나머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케이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전에 그런 지문이 있어서, 수케이스 안에는 뭐 코스메틱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 이 사람은 어느 업종일까? 그래서 코스메틱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파트 7의 그 이중 지문에서 나왔던 적은 기억이 나네요. 자, unemployed 너무 쉽죠, 여러분. employ라는 단어부터 좀 제대로 배워볼게요. employ는요, 여기 employee, 요건 동사죠. 동사.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다 또는 사용하다도 됩니다. 사용하다라는 거 사람 말고 물건도 됩니다. 물건. 그래서 we employ 뭐 high-tech 뭐 devices. 그러면 우리는 최첨단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사용한다, 활용한다. 그렇게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employee 요거 말고 employee에다가 er를 붙이면요. employee ER에서 employer,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명사로, 그죠? 고용주, 사장이 되는 거죠. 사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mployee에다가 이를 붙이면 이때는 직원이 됩니다. 사장이 아니라 직원.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피고용인이라고 하죠. 피고용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employed, 이렇게 employed인데, 요 employed라고 하면 그때는 고용된. 그래서 unemployed 그러면 실직 상태인, 그래서 실직한이라는 말로 됩니다. 자, waterproof는 여러분 시계 같은 거 사보면 나오죠. 그렇죠? 원래 이제 proof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제 이 proof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실제로 활용되는 거는 요게 아니죠. 여러분 아마 보통 파트 5에서 프루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프루프, 그죠? 어떤 증거, 이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증거. 근데 이제 우리가 워터프루프는 그냥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냥 방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워터프루프라면 이 기능 같은 경우 우리가 방수되는 이란 말인데, 이 기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파트 4라든지 파트 7에서 얘가 제품의 장점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단어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affordable, 저렴한이라는 말로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audit, audit은 우리가 회계 또는 회계 감사,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감사하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그것도 쓰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회계 감사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cater, 음식을 제공하다, 그죠? 밥을 갖다 주고
도와주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케이터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딜리버리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와서 먹는 거 다 치워주고 정리 맛있게 하고 가는 것, 그 우리가 케이터링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컴플레인은 일형식 동사라서 바로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 단 어떻게 뒤에 대절은 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converted는 이 자체가 형용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되고 주로 be converted. 그래서 A 우리가 convert A into B는요. A will be 또는 A 비동사 converted 자, into B 이렇게 해서 A를 B 형태로 표현하다, 개정시키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디자인이야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uration은 지속성, 내구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duracell 여러분 아시죠? 오래가는 건전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durable 오래가는 이런 개념이고 이게 다른 말로 표현되면 last long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개념 쓰시면 되고요. exclude는요 제외시키는 거죠. 뭐뭘 빼는 겁니다. 한대는 include. 그래서 이거는 뭐 include라는 단어를 아시게 되면 exclude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fireplace 이름만으로 답이 되는 단어 그죠? fireplace 불 장소 그래서 벽난로라고 하고요. 벽난로는 파트 1에서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트 7에서 어떤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할 때 피드백에서 fireplace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hospitality 이 호스피탈만 보고 우리가 뭐 생각하면 병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비스업이라고 그러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서비스업은 영어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서비스업 찾으면 안 됩니다. 없어요. 뭐야? hospitality area 또는 hospitality industry 정도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더 사다리죠. 그죠? 레더 사다리는 스텝 레더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스텝 레더 가까이 사진이 있었나요? 요렇게 칸칸 올라가는 그림 이상한 그림인데 이렇게 칸칸 올라가서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려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졌죠? 네, 제가 그림을 좀 더 다음에 잘 그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엔 또 여전히 망했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거 우리가 스텝 레더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냥 사다리는요. 그냥 사다리가 보통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에 사다리가 이렇게 기대져 있다 정도 이렇게 해서 벽에 이게 벽이에요. 벽에 이렇게 기대져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타임은요, 주죠. 우리가 어떤 뭔가를 meet deadline, 그래서 마감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 행위가 오버타임이고,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비용을 더 받는다. 약 1.5% 정도 더, 1.5%가 아니라 뭐지? 1.5배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도로, pavemen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는 원래 누르다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언론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프레스 대문자가 됐다 그럼 그때는 언론 기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스 컨퍼런스는 필수어입니다. 반드시 알아주세요. 기자회견이라는 뜻입니다. 자, 기자회견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스케줄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연결돼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변동되었다 뭐 이런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된 거 정도. 그 다음에 리셉션 환영회죠. 리셉션 환영회 어서오세요 하고 환영해 주는 거죠. 그때 리셉션을 우리가 펑션이란 말과 그 다음에 뱅퀴시란 말로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저녁에 보통 하기 때문에 포멀 디너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 뭡니까? 리타이어먼트 파티죠. 그래서 환영회 얘는 은퇴식 이렇게 해서 완전 반대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왜냐하면 누군가 그만두고 저기는 누군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리스토라는 단어는요. 뒤에 by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by 뒤에 시간의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ituated라는 형태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reading materials are situated on the table. 그래서 읽을 거리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위치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suitcase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캐리어죠. 자, 우리나라 말이랑 좀 이상하네. 영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캐리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물론 알아먹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suitcase라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uitcase는 주로 어떤 거 분실이거나 파손과 관련돼 가지고 클레임 거는 위주의 글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unemployed는 실직한이죠. 우리나라 실업률이 높다는데 unemployed rate 그러면 실직률이 됐고요. 자, unemployment rate는 실직률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employ라는 단어가 고용하다라는 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다음 물건을 사용하다는 뜻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삼형식 동사고요. 삼형식 동사고 첫 번째는 고용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mployer는 고용주예요. 그렇죠? 고용주. ER이 붙으면 보통 우리가 고용주고요. 여기 EE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피고용인 직원이 됩니다. 자, waterproof는 방수죠. 보통 파트 4나 파트 7에서 제품의 장점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총 20개 중에서 테스트 5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봤고요. 내일은 또 6,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루에 하나씩 또는 이렇게 다음 한 타임에 한 세트씩 이렇게 계속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